영국의 왕립화학회가 발간하는 케미스트리 월드는 지난 6일 미국 네바다주 맥더밋 칼데라는 것은 화산 폭발의 수축으로 생긴 함물지형을 말하는 거죠. 이 칼데라에서 캐나다 광산기업인 리튬 아메리카의 지질학자 그리고 제니스 사이언스, 오레곤 주립대학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탐사팀이 매장량 2천만에서 4천만 톤 규모의 리튬 정토층을 찾아냈다. 그러면서 이는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지로 알려졌던 이 볼리비아의 염전 아래에서 발견된 리튬 매장량 약 2,300만 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2년 배터리용 탄산 리튬의 평균 가격이 톤당 37,000달러 정도였으니까 이를 계산하면 매장된 리튬의 가치는 무려 1조 4,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분석 결과 이 광물 음모로 구성된 특이한 점토석은 화산 분화구에 리튬이 1.3에서 2.4% 함유되어 있고요. 이는 음모보다 일반적인 마그네슘 녹점토에 함유된 양이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만큼 질이 좋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벨기에 테르보렌에 있는 중앙아프리카 왕립박물관의 지질학자인 야누스 보스는 추정치를 믿는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리튬 매장지라 그러면서 가격, 공급, 안정성, 지정학적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튬의 역학 관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제너럴 모터스 등이 참여해서 개발 중인 북미 최대 리튬 프로젝트인 테커패스 광산과 가까운 것이어서 더욱 강점이 있습니다. 탐사팀이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점토층의 리튬 농도가 일반적인 리튬 광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1600만 전의 맥더밋 화산 폭발의 독특한 조건이 리튬이 풍부한 입자가 형성되는데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LAC의 지질학자인 벤스는 회사가 2026년에 채굴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점토를 물로 제거한 다음에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 가지고 작은 리튬 알갱이들을 더 큰 광물에서 분리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점토를 황산통에 침출시켜서 리튬을 추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리튬은 2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세계 각국이 쟁탈전을 벌이면서 하얀 석유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지금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생산이 급증하게 되면 당연히 물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리튬의 중요성은 수십 번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아무리 설치해도 리튬이 없으면 헛일이라는 점에서 이 리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리튬 초과 수요가 30만 톤을 웃돌 것이다. 이런 전문기관들의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천연자원 시장에서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잭팟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리튬 생산국은 중남미 볼리비아입니다. 지금껏 소금호수 관광지로 유명했던 볼리비아의 우유니 호수에 대한 평가도 리튬 메카로 탈바꿈 많은 상황입니다.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는 지구 리튬 매장량의 약 90%가 몰려있는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최근에 볼리비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리튬 생산 권리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리튬 확보와 관련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소금물에서 리튬을 확보하는 기술을 선보인 에너지엑스가 볼리비아에서 사업 추진에 난관에 빠진 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티그이건 에너지엑스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 전기차 차주였습니다. 그는 볼리비아 여행 중에 이 우유니 호수의 소금과 배터리를 연관 지으면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이거는 베티 프리먼 텍사스 대학 화학공학 교수의 논문에서 소금물에서 리튬을 분리하는 데 필요한 힌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에너지엑스를 설립해서 이 볼리비아 정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쉽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중국과 러시아가 볼리비아 리튬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볼리비아를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로 표현한 이건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이 볼리비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이 리튬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이 됐습니다. 볼리비아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해 열렸던 민주주의 정상회의 회담에도 초대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바다주의 리튬 광산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의 리튬 매장지 발견은 미국이 친환경 광물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에서 리튬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리튬 이온 배터리 총 수입액은 139억 달러로 2020년에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중국산이고요. 한국과 일본에서도 일부 배터리를 수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도 중국에 리튬을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공급을 차단하거나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은 큰 위협으로 지적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여기면서 자체 자원 개발에 나서는 한편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네바다주에서 최대 규모의 리튬 매장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중국이 지배할 수 있는 리튬 시장의 지배력을 완전하게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리튬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신흥국 광산에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라이스테드 에너지의 수잔 정우는 중국의 신흥국 광산 투자 확대에 대해서 급성장하는 자국 전기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리튬 공급망 확보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이스테드 등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최근 2년 새에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 정도에 달하는 리튬 광산 지분을 확보하는데 45억 달러, 한 6조 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산 개발이 순행한다면 중국은 2025년 전 세계 리튬 공급망의 3분의 1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 정도면 중국이 사실상 리튬에 관한 전 세계적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네바다주에서의 대규모 리튬 매장지 발견이 미국의 국가안보 고민도 해결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친환경 탄소 배출 저감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께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약 7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공장이 속속 가시화된 상황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 전략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리튬이었습니다. 전기차 확대로 수요가 늘면서 리튬 값이 치솟고 또 리튬 확보 여부는 이제 국가안보 차원의 과제로 부상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일러 코인 조지 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는 블룸버그 기고문에서 전기차가 급증하고 리튬 배터리의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리튬 부족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도 이번 리튬 발견이 검증된다면 미국의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로 가득 차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 본격적인 광산 개발 위해서는 아메리카 원주민 등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추출 과정에서 리튬 1톤당 50만 리터 이상의 물이 사용되고요. 연간 6만 톤의 리튬을 생산하려면 최대 3천만 톤의 흙을 파내야 해서 주변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 발견된 매장지 인근의 탱커패스 광산은 지난 3년 동안 원주민 파이우추 부족의 시위와 소송에 시달려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 그러니까 나사 역시 지난 6월 이 지역의 평탄한 지형이 지구 궤도를 도는 수백 개의 유성 측정을 보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굴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